안녕하세요. 성교육 전문 강사 정지승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뒤바뀐 아내의 마지막 당부라는 사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인공은 말을 예쁘게 해서 좋은 친구를 만난 사례입니다. 말의 품격, 말이라는 건 나이 들수록 얼굴 표정과 함께 합의돼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고 표정이 밝은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니어의 그 단계에 들어왔을 때 더 행복한 품격 있는 노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어떤 행운을 잡았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감님은 서울에서 살아온 할머니를 만난 사례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무뚝뚝한 사람으로 통하였다고 합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은 늘 굳어 있었어요. 할머니에게는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밥 줘, 커피 줘, 그만 좀 해, 귀찮게 왜 그래? 이런 말투와 표정이 일상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런 박영감님에게 묵묵히 평생 동안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해주고 그리고 마당을 쓸고 함께 노년을 보내는 그녀의 사랑은 묵묵부담의 끝없는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유년 시절 서울에서 귀한집 딸로 살다가 친정아버지의 사망으로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무작정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큰딸이라는 이름으로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아주 잘생기고 친절한 그리고 성실한 아저씨 한 분이 힘들어서 지쳐있는 할머니에게 빵도 사다 주고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는 그 듬직한 마음에 그만 홀딱 반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할아버지는 찢어지게 가난한 장남, 우리가 얘기하는 K장남의 아들로 태어나서 국민학교도 겨우겨우 다니다가 서울로 공장살이로 오게 되어 평생을 손발이 닳도록 노동을 하며 살아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심지어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돈도 보내드리고 동생들도 케어하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고 그런 상황에 성격은 점점 무뚝뚝해지고 자식들 책임지며 교육시키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평생 믿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다정하진 않았지만 또 서운한 일이나 애들 먹이는 일들을 못 먹이는 일들은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이러한 성실함을 보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르신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서운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50년, 60년 살았어요? 라고 하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기 주인공 할머니야, 할아버지처럼. 아유, 미울 때 있고 얄미울 때 있지만 고맙고 감사할 때 있어. 그거를 저는 상담가로서의 부부의 사랑의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 맞아가기 때문에 그 세월을 지냈는데요. 이렇게 둘이서 애들 굶기지 않고 잘 살았으니 고맙다라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부는 한평생을 보내면서 할머니가 먼저 떠나는 현실을, 아픔을, 상처를 맞이하게 된 거라고 하죠. 할머님이 임종의 시간이 다가올 때쯤 할머니는 병원 침대 위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여보, 영감,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라고 말하시며 마지막 소원을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꼭 들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가슴을 깊게 파고들게 만들었고
박 영감님은 그 말을 내가 꼭 지키고 나도 다음에 이 할멈을 만났을 때 웃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여보, 나 죽거든. 제발 좀 남은 생은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여자친구 만나서 친절하고 좋은 이미지의 남자로 살다 오세요. 말씀하실 때 예쁘고 밝은 표정으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시고 커피도 한 잔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삶이 재미있을 겁니다. 그 말은 평생 무뚝뚝했던 박 영감님의 마음을 마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흔들림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마지막에 슬픔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알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으로 후회를 하고 꼭 당신의 소원을 이루고 갈게요 라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우리 할멈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한 번도 나는 고맙다, 사랑한단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왜 그녀가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는 표현과 인사를 못한 내가 거울 속에 있을까? 라고 후회와 눈물로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한이 생기기도 했답니다. 그 후 박 영감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친구의 권유로 복지관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도 없이 앉아만 있었지만 점점 이쁘게 말하는 것을 집에서 연습하고 나오셔서 그걸 실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먼저 떠난 할머니의 유언도 생각나고 해서 일단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참 날씨 좋네요. 저 차 마시려고 하는데 차 한 잔 드실래요? 그는 할머니의 유언처럼 말을 이쁘게 시작했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표정이 점점 풀리니까 주위 사람들도 먼저 다가오는 박 영감님께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점점 외로움이 가시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탁구를 혼자 연습하고 있는데 먼저 간 할머니와 즉 아내분과 체형과 얼굴 미소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닮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자신이 탁구를 치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젊은 저도 탁구 치러 갔는데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으면 멀쓱한데 그렇죠. 어르신이 복지관에 왔는데 선생님은 시간대 가르쳐주고 가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이 가르쳐준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녀의 이름은 정순이었고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보이며 단아한 모습도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박 영감님은 그녀에게 다가가 네, 제가 조금 일찍 오면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상대해드리고 가르쳐드릴게요. 그러면서 할머니의 말씀처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오늘 또 날씨가 좋네요. 그런데 아우 여사님 참 오늘 아름답게 꾸미시고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멀쩍은 인사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순이 할머니께서 박 영감님은 말씀이 참 곱네요. 품격이 있으세요. 라고 화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말이 소중하고 중요한 걸 평생에 할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걸 절실하게 또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탁구도 가르쳐드리고 말동무도 되어드리면서 함께 산책을 하고 또 고마움에 서로 국밥을 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시다가 정순이 할머니가 책을 좋아하셔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함께 읽기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책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평소 정순 할머니가 시집을 좋아하시고 책 읽는 걸 좋아하셔서 한 번씩 함께 보는 기회가 있어서 다정하게 도서관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 영감님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게 바로 정순 씨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함께 살아온 부부가 최고라는 걸 알게 되었고, 먼저 가신 할아버지에게 늘 미안했고 더 잘해주지 못한 걸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차이가 있고 괴리가 있으면 대화를 해도 공감과 동감이 되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순 할머니와 박영감님은 마치 뇌에 빈 자리를 채워주는 정말 자연스러운 친구들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서로가 비슷하게 늙어가고 같은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은 점점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피고 여름이 오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추운 겨울이 가니 또 봄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정순 씨, 나랑 같이 살아볼래요? 라고 미소 지으며 정순 할머니에게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말은 해봐야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후회가 없다 싶을 정도로 용기를 내어서 꺼낸 말 끝에 정순이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끄덕였다고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손을 잡고 볼에 입맞춤을 하고 키스를 하고 안아주며 온기를 느끼고, 그 따뜻함은 노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와 정순 할머니도 아마도 살아오신 내내 지금껏 후회와 아픔이 가득했지만, 먼저 떠난 나의 반쪽들에게 미안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움직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보아야 합니다. 그건 글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정보라고도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는 그것에 대한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라는 건 내가 살아온 많은 것들의 힘을 마지막으로 땡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박 할아버지와 정순 할머니가 너무도 멋지고 즐거운 노년의 생활을 살고 있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말은 한없이 고맙다고만 하시고, 먼저 가신 짝꿍들에게 미안해하고, 심지어 영정사진 앞에서 할아버지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박영감님은 마을에서도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박영감이 달라졌어. 말이 참 곱더라. 정순 할머니랑 손잡고 다니는 거 봤어?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박영감님은 씩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쁜 말만 하고 살려고요. 그래야 좋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매일 아내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오늘 또 당신이 예뻤네요. 또 정순 씨도 예뻐요. 오늘 저는 정순 씨랑 국화꽃 보고 왔어요. 나 이제 좋은 남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박영감님은 정순 할머니와 함께 마을 축제에서 무대에 올라서게 됐답니다. 둘은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엄청난 마지막의 파워입니다. 노래 제목으로는 사랑으로라는 노래였고, 박영감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봄은 지금입니다. 늦게 피었지만, 그리고 고목나무로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 가장 따뜻한 봄날의 꽃입니다. 죽은 내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 살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아름다운 여운을 남겨주어서 나는 그렇게 잘 살겠다고 매일 다짐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니어분들이 그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다면 외롭지 않게 즐거운 노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란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먼저 건강이 나에게 장착이 되면 그 다음은 사람들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 맛있는 것도 먹게 되고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면 혼자가 아니라는 대한민국 노년의 가장 심각한 정서적인 고독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다 가면 그만이야. 아유, 뭐 이렇게 귀찮게 누구를 만나. 무력해지는 일순입니다. 아름다운 내 인생의 밑그림도 언젠가는 색칠을 하게 되면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될 거야 라는 마인드와 가까운 노인회관, 복지관에서 가셔서 정말 나와 비슷하게 웃을 수 있고 나와 비슷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그런 친구들을 만나셔서 행복한 나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삶이 무궁무진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영감님과 정순 할머니의 아름다운 사랑 응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온라인 만남으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창수 어르신 78세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아내와는 7년 전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딸 한 명만 서울 근처에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깔끔하시고 청결하신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신 이창수 어르신은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다정한 노인이셨지만 그 내면에는 오래된 외로움과 아픔,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억눌린 감정으로 마치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아주 많이 엉켜져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의 연속이 되어던 어느 날 이창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황토끼를 걷고 오후엔 복지관 센터에서 바둑을 두시고 노인 실버 체조교실, 그다음에 노래 강의 등등 많은 것을 참석하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려 했지만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깊은 밤이 되면 겨울엔 정말 깁니다. 아침이 안 오더라고요. 이건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셨어요. 그렇게 깊은 밤이 되면 이 박창수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켜고 낯선 여성들과의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지만 습관이 되어 가시면서 점점 더 자극적인 대화를 원하게 되었고, 자극적이다는 말은 그만큼의 돈의 금액이 커졌다고 합니다. 돈의 금액이 커질수록 흥미와 관심도는 더 커갔다고 합니다. 그 커감 속에 모르는 그 행복감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그렇게 매일 밤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생활을 하다가 60대 여성과 온라인에서 알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창수 어르신은 생활비를 지원해주며 관계를 이어가고 또 그것이 본인에게 나름대로의 고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은 이창수 어르신께 친구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말했고 귀가 쏠깃해서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창수 어르신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돈을 달라는 거였겠죠.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단순한 외로움의 해소를 넘어 노년기의 성매매로 이어졌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 사이 시간은 흐르고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어르신은 자신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라 믿었지만 그 관계는 점점 더
상업적이고 그리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모른 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병에 걸리셔서 한참 본인이 고생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고 살아있다는 설렘으로 내가 건강하다는, 사랑을 받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해피하게 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창수 어르신의 가까이에 사는 따님이 아버지 집에 밑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왔다가 그만 딸은 우연히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보게 되었고, 그 스마트폰 안에는 충격적인 영상과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아빠, 왜 이런 걸 하셨어요? 라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딸의 원망 섞인 그 눈빛을 보신 이창수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외로웠다, 아팠다, 슬펐다라고 말했지만 딸은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흔들렸고, 다른 아빠들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 아빠만 이렇게 사세요? 라는 말들로 서로의 부녀지간 상처만 남긴 채 더 아파지고 결국 다른 자녀들에게 함께 의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인데요. 2010년쯤 그 10대부터 해서 연령대별로 노인의 성, 노인의 사랑, 노인의 입맞춤, 노인이 사랑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각자의 그 연령별로 본인들의 상황들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성교육 전문 강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마음이 턱하니 무거웠던 30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 부모만 아니면 됩니다. 그런데 40대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다 연애도 내 엄마 아빠만 안 하면 됩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뀌어야 하는구나. 다른 자녀들과 의논 끝에 이창수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즈음 이창수 초기 치매 증상이 어르신에게 좀 있었고, 쇠약해지는 체력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딸과의 그런 그 부끄러움이라고 느끼고 싶진 않지만 상황이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고, 그게 다른 자녀들에게 다 아버지가 이랬다더라 라는 말들이 아마도 어르신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집에 혼자 계셔도 깔끔하게 잘 계셔서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거기에 좋은 친구들, 좋은 할머니도 만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요양원 얘기가 나왔을 때 가슴들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 누구와 함께 살아줄 수 없기에 자녀들은 더욱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말 있죠. 부모는 자식을 10명이 되어도 똥기저귀 다 치우며 잘 키웠는데, 자식은 부모 한 분을 모신다는 걸 힘들어해서 아파하더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강의를 가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례는 많이 안타깝고 또 속상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버지의 성매매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노년의 몸으로 마음으로 건강하다는 표현을 하신 아버지에게 애인을 소개시켜 준다던가 그런 상황과 어떤 여건을 좀 만들어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2년 전에는 8년을 누워 계신 어머니가 코로나 때 돌아가셨습니다. 8년을 누워 계신 어머니를 아버지가 병석에서 계시는데 정성의 사랑으로 간호를 하셨어요. 정말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상황을 8년을 봤죠. 그런데 피곤하고 고단한 몸으로 매일 밤 일찍 주무시는 저희 친정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는 70대 중반이었죠.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가 인터넷 TV 방송에서 나오는 성인 방송을 보시면서 혼자서 몰입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런 강연을 하는 사람이라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자녀들이라면 또 이렇게 어르신의 자녀들처럼 이거를 성매매를 하셨어? 우리 아빠가 왜 그랬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아버지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까지 고민을 했지만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시고 아빠는 건강하신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4년 동안 뭐 했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게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급하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만약 그 상황이 나에게 또 온다면 딱히 뭐라고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아빠, 애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복지관에 가서 식사 같이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는 걸 우리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후회가 되지만 이창수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조용히 그리고 얌전하게 잘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만지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쇠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그의 어르신에게 물었다고 해요. 이창수 어르신, 삶이 후회가 되세요? 이창수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자신 없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랑이 아니라 노인의 욕망이었을까요? 그걸 너무 늦게 알게 되었네요. 딸에게 그리고 다른 자식에게 많이 창피하네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곳에 계신 질문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셨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욕망이 아니고 어쩌면 어르신만의 사랑법이었습니다. 내 바운더리 안에서 할 수 있었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그 법이요. 그래서 건강하게 활동하시며 내 삶의 유종의미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비단 이창수 어르신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안타까운 노년의 마지막 삶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 시대에는 그렇게 아픔을 견디고 그렇게 이겨내며 지금껏 힘을 내오셨는데 외로움이라는 고독이라는 장벽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시고 그 외로움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려서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 젊은이와 어르신들의 사랑법은 인간의 욕구에 의한 기본의 성입니다. 뽀뽀하면 기분이 좋고 손을 잡으면 따뜻한 온기로 행복감을 느끼고 또 그 사람이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존중받는 느낌이고 사랑받는 느낌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이에 불문하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나 인간의 욕구에 최선을 다하며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과 억눌림의 성적 욕망이 어떻게 삶을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외로운 노인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의 성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본능이죠. 우리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면 좀 인정도 해주시고, 어떤 생각으로 농담처럼 나도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100세 시대 부모님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함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내 부모의 이야기, 내 이야기에 모두가 혹시 슬프시진 않은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생활에 정년퇴직은 없다. 음지에 방치된 노인의 성이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에 인간의 삶의 질은 최고치에 달았습니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노인의 몸은 20대 청년의 청춘의 마음으로 살아가긴 힘들지만 아직 몸이 건강하다면 충분히 누군가와 함께 관계 안에서 노력하며 채워가며 인생의 가장 큰 행운과 행복의 근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성매매라는 그 불법에 의한 특히 어르신들의 그런 모습들은 제가 강연장에서도 상담하는 곳에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에 9명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창수 어르신처럼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될 줄 몰랐고 나는 이게 나쁜 건 줄 알았지만 좋았다. 그리고 기억에 남고 내가 우울감이 떨어진 걸 느꼈다. 노년의 자존감 척도 검사를 하면요. 남자분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되게 활발하게 하신 분들이 높아요, 점수가. 뭐 특별하게 애인이 있고 특별하게 내가 누군가와 사귄다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그 느낌만으로도 내가 보는 그 척도의 마음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매매를 하시는 그분들도 이제 본인이 병원도 갔다 왔다. 그리고 끊어보려고 스마트폰도 뭐 바꿔봤다. 폴더에서 뭐 이걸로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밤에 잠이 오지 않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건 낮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리도 쑤시고 몸도 아픈데 뭘 움직여.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면 눕게 됩니다.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잠이 오죠. 저희 시어머님이 그 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계시다가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스님들이 뭐를 하셨냐면요. 어르신들을 낮에 햇볕에 뭐 걷기 운동, 풀뽑기 운동. 그래서 절대 이부자리를 못 펴게 했어요. 어머님이 그곳에 계시는 동안 다리도 정정하셨고요. 정신도 정정하셨어요. 그 훈련이 저녁에 푹 자게 하는 하나의 건강법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어머님이 병원으로 움직이니까 병원에서는 수많은 사람을 보시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낮에 자든 밤에 자든 밤에 안 자든 낮에 자든. 그래서 우리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지팡이를 짚고만 갈 수 있다면 조금 움직여서 저녁에는 푹 자고, 그리고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적극적이고 예쁘고 즐거운 말로 함께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례를 보면서 진짜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 보셨죠? 저는 어르신들이 한 번씩 내 자식은 이래, 나는 이래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찬물에 발을 담그면 양발을 신었지만 차갑고 닦아야 하고, 그 찬물에 담궈져 있는 이상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찬물에 안 들어가면,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귀찮은 일들이 없겠지. 하지만 살아있다는 건 그 물 안에 들어갔을 때 발도 씻고 양발도 좀 젖고 많은 경험들을 두루두루 했을 때 내가 저녁에 푹 잘 수 있고 복지관에서도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의 노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들어서 너와 함께 거울 속에 우리를 만든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산다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종이에다가 적어 보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나를 복귀해 봐야 합니다. 바둑에서 복귀가 뭔지 아시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밥 먹고 나른해 누웠어. 낮잠을 잤어. 낮잠은 아주 좋은 보약입니다. 근데 그 낮잠이 계속 가버리면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1번 밥을 먹고 마트를 갔다 왔네. 2번 복지관을 갔다 왔네. 3번 친구하고 통화를 했네. 4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의 활동력을 키우시고, 친구를 만날 때도 자꾸만 내 얘기를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노년의 아름다운 품격 있는 노년은 들어주는 겁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70년 살았는데. 하지만 상대 얘기를 들어줄 때 상대는 나에게 귀감을 갖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도 뭐 조그맣게 후후 하지 마시고 호탕하게 웃으십시오. 언제 또 웃겠습니까? 웃음은 보약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간 안에서 나의 건강함을 찾았을 때 몸과 마음, 그걸 모함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더 버티게 건강하게 하실 겁니다. 비타민부터 해서 한 주먹 약을 먹는 것보다는 오늘 당장 나가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에너지, 오늘 당장 내가 나를 움직였던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아니,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어르신은 부정적입니다. 물이 반씩이나 남았어. 내가 이렇게 왔는데 반이나 내게 남겨놨어. 고마워. 이런 분들은 긍정적입니다. 혹시나 내가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그 부정을 씨앗을 뿌리고 있진 않나. 반대로 내가 늘 긍정적이어서 긍정적인 말로 사람들과 함께 씨앗을 뿌렸더니 열매가 맺진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멋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실 거지만 지금 오늘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과의 삶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사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사람은, 인간은 학습을 하잖아요. 이걸 들었더니 그 먼저 간 할머니의 유언대로 살았더니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나의 남은 시간들이 후회스럽지 않구나 라는 사례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긍정이 전이가 되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긍정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항상 기원하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 시니어 카페가 있습니다. 요즘에 다 있죠. 커피도 싸고 맛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곳에 가면 늘 중정모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하시는 아주 멋진 어르신을 봬요. 그분은요, 커피를 줄 때 그냥 이렇게 톡 놓지 않고 아주 소중하게, 아유, 오늘 이렇게 젊은 분이 우리 카페에 오셨어요 라고
민트 있게 말씀을 날리시면서 이렇게 제 앞에 탁 밀어줍니다. 남편도 하지 않는 거를 우리 어르신이 했을 때 저는 어르신에게 엄지척을 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올 때 얘기합니다. 어르신 뵈러 또 오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은 그렇게 늘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똑같은 알바하는 그 시간대에 그냥 옷 입고 오시는 게 아니고 늘 중경보에 그리고 나비 넥타이를 색깔별로 그리고 구두도 닦고 나에게 오신 그 젊으신 아니면 나의 고객들에게 아유 오늘 제일 아름다우세요. 오늘이 당신에게 제일 젊은 날이라는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이 그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내가 했던 말을 타인이 들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했던 말을 내 뇌가 먼저 들어서 행복했다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품위 있는 말로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